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이게 회로를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이제 바라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남과 남이 만나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의 그 완성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형국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성장을 하는 그러한 구조에서 그 자식들도 본을 받아서 또 자식도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구조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 결혼이라는 건데, 그 결혼을 해서 이제 자생으로 이제 잘 흘려가려고 나름대로 맨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호흡이 잘 맞고 사랑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떨어져서는 살기가 어렵다.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렇죠. 매일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면 의식주 안정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면서 부단히 부부의 그 공동체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길로 이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보다 이제 성장을 하려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보면 서로가 이제 기운이 달라지니까 조금씩 어긋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살면 살수록 더 싸움이 잦아지고, 또 이제 싸워도 이제 크게 막 싸우게 되고 막 그렇게 되죠. 예전에 이제 제가 상담을 했던 분도 15년 전인가 그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너무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는 이제 기운이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는 이제 허구한 날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싸웠다 화해했다 싸웠다 화해했다 이렇게 이제 그 과정에서 정이 싹 트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가면 되는데, 성장도 안 되고 정도 없고 그냥 서로가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이제 그러한 형국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혼을 해라. 근데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살아라. 그런데 그냥 살자니 허구한 날 싸워서 못 견디고, 또 헤어지자니 자식이 밟히고, 그래서 그냥 더 크게 싸움이 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냥 산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이제 그분도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부부가 공동체를 이제 이루었으면 의식주 안정, 무엇보다 의식주 안정에 집중을 해야지 돼요. 서로의 자기만을 바라봐 달라 그리고 자기만 옳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식주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부부가 공동체로 이루어내는 거지, 한 사람이 이렇게 뭐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루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드시 한 사람이 앞서가면 뒤에서는 내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합을 하면서 가야만이 의식주 안정이 되는데, 화합을 해서 의식주 안정에 집중을 해도 의식주 안정이 될까 말까 한데, 허구한 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의식주 안정이 되겠냐고요. 의식주 안정과는 거리가 멀 그러한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2년 전인가 이제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음식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를 터득을 하고 대중적인 맛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성장이 돼서, 이번에는 이제 건물을 20억짜리 건물을 사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또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 두 사례를 보게 되면 두 분은 이제 맨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그 기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한 사람이 운이 나빠지고 한 사람은 운이 좋아져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운이 제 위치로 가다 보니까 운이 점점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냐면 여자의 그 기운은 상당히 좋아요. 여자가 직관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이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허구한 이 사람 그 여자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태클을 걸고 반대하고 태클 걸고 반대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사는 동안에 결국은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발목을 잡는 격이죠. 그런데 여자가 나름대로 직관력이 있으면 남자가 사실 밀어줘야지 돼요. 근데 밀어주지 못하면은 만약에 이제 남자가 기운이 더 좋다 그러면 여자가 밀어줘야지 돼요. 그리고 여자가 좋다 그러면 남자가 밀어줘야지 돼. 반드시 부부는 한 사람이 기운이 크고 한 사람이 기운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남자가 기운이 크고 여자가 작아서 여자가 이렇게 밀어주는 형국으로 가야지 좋은데, 또 거꾸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의 기운이 좋고 남자의 기운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밀어줘야지 되는데 여자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 여자의 발목을 잡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허구한 날 싸우게 되는 거죠. 기운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지, 기운이 같으면 잘 싸우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기운이 크면 잘 싸우지 않아. 기운이 작으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죠. 기운이 작은 사람이 기운이 큰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운이 큰 사람이 기운 작은 사람을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계속 이해해달라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 남자의 기운이 작으니까 그 작은 기운이 여자의 발목을 잡아서 계속 싸우게 되고 의식주 안정이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의 길을 갔었죠. 결국은 헤어지고 나서 여자가 기운이 제대로 쓰고 제대로 가기 때문에 여자가 승승장구해서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그때 그 건물 20억짜리 사겠다고 컨설팅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랬듯이 그 기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물론 칼로 물베기식으로 부부싸움이 되지만 남자의 기운이 작거나 여자의 기운이 작으면 그 작은 사람이 기운 큰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자기의 기운을 자꾸 이게 키우는 쪽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그 기운을 크게 쓰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배우자의 발목을 잡을 일이 없는 건데, 기운이 작다 보니까는 혼자 살아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배우자의 발목을 잡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서로 추락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의식주의 안정을 추구하기는커녕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사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 잘 아울러줘서 싸우지 말고 의식주 안정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거를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설득을 시켰는데도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돼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혀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행복하게 자생으로 누구나 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빛이 나면 그 빛에 의해서 자식들이 그 본을 받고 그 빛에 의해서 주변에서 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익을 주면서 그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사회라는 거죠. 그냥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계속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자식들이 그러한 기운을 보고 그 자식에게 그러한 기운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기운을 전달을 하는데 그 기운이 자생의 기운을 전달할 것이냐 자멸의 기운을 전달할 것이냐, 그 기운이 전달이 돼서 자식이 그 기운을 바톤을 받고 성장을 하는 거지 가정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자생으로 가게 되면 그 빛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마음에 서로 안 든다 하더라도 기운을 자꾸 크게 쓰도록 해서 자생의 길로 가야지 빛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